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20기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양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왕정국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20기 김효은 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로 20기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다녀온 김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군유스코 대만에 갔다 온 이범수 단원입니다. 해외봉사를 다녀오기 전에는 삶에 좀 무료함을 많이 느꼈었고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좀 의욕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다가 저희 누나가 2016년 15기로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때 무슨 변화를 얻고 왔는가, 또 뭘 배우고 왔는가, 뭐 많은 걸 배우고 왔는가, 그게 궁금해서 저도 해외봉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코로나에도 그래도 해외에 가서 좀 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봉사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하고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과 이제 생활해야 되는 걸 보면서 이런 낯가리는 성격을 좀 많이 바꾸고 싶었고 또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거 재밌다라는 걸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좀 그런 거를 많이 얻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눈물도 많고 생각보다 마음도 되게 여리고 쉽게 상처를 잘 받거든요.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되게 쉽게 생각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울었고요. 뭔가 힘들면 그걸 우는 걸로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무조건 울고, 그래서 가서 뭐 부담이나 그런 것들도 좀 뛰어넘어 보면서 좀 그런 우는 습관이나 그런 거를 많이 고치고 싶었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을 켜면 제 자신이 화장실에서 제일 잘 보인단 말이에요. 불을 켜면.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불을 자주 안 켜고 그냥 사용했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매여 있으니까 난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담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와티니에 가면 부담을 뛰어넘고 싶고 이런 부족하다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5글자 하면은 저는 교만한 사람. 철없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담당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마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포토샵을 했던 학생이 실력이 엄청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부담스럽다고 못한다고 계속 피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 친구처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코리안 캠프를 그냥 총진에
이 행사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다 짜야 했고 그냥 총 진행은 제가 다 짊어지고 했어야 됐어요. 너무 지부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부장님도 저한테 일을 시킬 때 제가 못하는 거 잘 아시는데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보고 담당을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진짜 그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제 생각대로 컨펌을 받지 않고 하니까 이게 다 실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어나가지고 너무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못하는 나를 왜 시키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좀 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그렇게 보이려고 되게 이미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두 여자 단원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불편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했던 그런 말투나 제가 했던 그런 표정들이 되게 상처가 됐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친구도 저한테 나도 사실 그랬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표정을 지었고 그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티를 냈는데 그거를 왜 나한테 탓을 돌리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던 저는 뭐 친해지지 않으면은 좀 조용하고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막상 친해지면은 되게 재밌고 말도 많고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갔을 때 이제 단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말이 없었고 가장 조용하고 말도 없고 좀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을 즐겼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저를 좀 봐왔던 것 같아요. 저를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렀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해외봉사 가서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단원들이랑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제가 먼저 제 선에서 끝내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힘들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마 모든 단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교제 안 했지 않았나 좀 싶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 시간에 교제하자, 뭐 아니면 이날 우리 교제하자, 너가 먼저 찾아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까먹은 척, 모르는 척, 바쁜 척 이제 이러면서 최대한 피했어요. 꼭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제는 한 거의 2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모님만 얘기하시고 저는 2시간 내내 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한 일은 듣고 울고 이제 이거를 몇 번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수시간 내내. 지부장님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저를 콕 집어서 가은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하다는 게 무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또 좋은 척 하면서 또 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순수하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저한테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산다고 하시면서 너도 네 마음 안에 안 좋은 게 있고 당연히 너의 속내가 있지만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하니까 6월 달에 제가 교제를 좀 받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뭐 한국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대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또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아봐, 이 마음이 들었었죠. 제가 사모님께 나아가서 사모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더디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새로운 일에 앞에 두렵고 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모님께서는 저보고 네가 이해력이 더뎌서 뭘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한다는 생각에 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 생각만 품고 살면 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그냥 자연스러운 제 생각이라 생각했는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많이 배울 수도 없었고 이렇게 실패자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사모님이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일기장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말하는 것보다 쓰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아무 얘기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짤막하게 일기를 쓰면 이제 사모님이 다음날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모님과 조금씩 교제하고 사모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교제 끝나고 좀 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이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다가 이제 뭐 피해를 본 상황이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물론 그 일이 없어졌던 걸로 칠 수 없고 너가 이미 겪었던 거고 지울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이제 과거에 머물러서 앞을 나가지 못할 거냐고 이제 사모님께서 그 일은 쿨하게 인정해 버리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 줄 테니까 우리 조금씩 걸음 걸어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트라우마 말하는 것조차 좀 꺼렸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판단할 거고 쟤는 저런 일이 있었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나를 공감해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 일처럼 되게 화도 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다는 아니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구나. 좀 그때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조금은 솔직하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내 편이구나. 좀 그걸 봐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트라우마를 하루 만에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제 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트라우마를 이제 제 트라우마가 아닌 것처럼 이제 바꾸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고 그동안 배우지 못했다고 이제 단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원들의 반응도 좀 놀랐어요. 진짜 자기 일처럼 화내주고 저를 공감해주고 또 같이 해주겠다고 같이 그 트라우마 없애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는 제가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청소를 할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대충 제 몸 편한 대로 원래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마음으로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온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저가 편하자고 대충 해왔던 청소를 온 마음으로 하니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상쾌하고 사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진짜 현지인들이랑 마음으로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활절 칸타타 때는 뭐 병사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때 한 칸타타가 한 개 맡아가지고 많이 편했었죠. 근데 나중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배역을 4개 맡았었어요. 그때 4개 맡아가지고 시간도 없었고 옷 가리기도 많이 부족하고 옷이 없어지는 사건도 많이 나왔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연습이 좀 되니까 많이 실력이 좀 늘어났었어요. 분명 저는 미안해야 할 행동을 하고 또 마음은 정말 미안한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는 뭐 자존심 꺾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정말 마음이 미안한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가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웠고 햇빛이 진짜 쨍쨍한 상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차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너 히치하이킹 포기했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여기 도로는 차가 멈추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히치하이킹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쟤는 나한테 그걸 솔직하게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왜 먼저 안 알려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동안 거의 말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틀 동안 말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먼저 말을 걸기가. 그러면서 괜히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먼저 말을 안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진짜 영영 친구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다가가서 사실 내가 너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 다 느꼈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제 서로 먼저 그렇게 다가가기 힘들어 하는 것도 알고 그 친구도 그걸 알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되게 어떤 사람인지도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진짜 이기적이고 그런 성격들을 많이 안 거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게 고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 친구한테 말하면서 저도 최대한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 달에 생일이었는데요. 진짜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한 30명 정도의 현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제 사진과 왓츠앱이라는 SNS에 포스팅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다들 축하해준다고 말을 많이 하고 그날 저녁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과 편지를 줘가지고 저는 진짜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울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진짜 나는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같이 지내면서 얘기만 좀 했을 뿐인데 마음만 조금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좋아해 주지? 하면서 되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달쯤 되니까 온몸에 알레르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알레르기가 막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내가 몸이 잘 안 맞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5개월 동안 제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생긴 시작부터 제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되게 어렵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아프리카 와서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전에는 남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저랑 관련이 없으면 남이 뭘 하든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힘들다는 걸 잘 얘기 안 했어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피부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피부병을 가지면서 제 오름이 좀 많이 깨졌거든요. 제 선에서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피부병이 5개월을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서는 제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오름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주는 관심이 사랑인 거를 좀 제가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하는 기색이 보이면 자기 일처럼 막 찾아주고 막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병 이후로는 뭐 피부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뭔지를 좀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스와티니에서 제가 행복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제가 에스와티니에 가서 제가 행복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저를 이렇게 만들고 했으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좋고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해서 실패하기 전에 먼저 제가 차단을 하는 스타일인데 해외 봉사 가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요리, 진짜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재밌고 내가 배우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재미를 좀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좀 포기를 했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근데 지금 와서는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고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고 와서 너 자신 바라보지 마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사모님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 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또 제가 뭔가 물어보지 않아서 혼나거나 뭔가 말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네가 선택 앞에 있을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있는 이유가 그거니까 꼭 물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의 편이니까 믿고 너의 솔직한 마음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범수야, 넌 할 수 있어. 행복하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선교사님, 사모님,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문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저를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간 단원들아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